이 전원 공급 장치는 새 것입니다. 시즈닉과의 협업이지만 롭트와에서 출시된 다른 것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제품은 롭트와 NFA1XAO 펜의 2세대입니다. 이건 140mm 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펜에 대해 무엇이 특별할까 생각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펜은 지루하죠. 롭트와가 이 두 번째 펜을 만드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왜? 먼저 이 펜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AMD 리젠 프로가 제공했습니다. AMD 리젠 프로를 돋보이게 하는 4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치 내의 로컬 AI입니다. 통합 MPU의 도움으로 워크플로우 속도를 높이세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리젠 프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다중대칭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항상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과 배터리 수명입니다. 일부 기기는 배터리 수명이 최대 29시간입니다. AMD 리젠 프로 성능 AMD는 프로 사이에서 최대 69% 더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경쟁 제품에 비해 거의 절반의 전력 소모로 생산성을 제고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AMD 리젠 프로 노트북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AMD 리젠 프로와 이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된 해당 주제에 대한 전용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 영상의 일부를 후원해주신 AMD와 리젠 프로에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값싼 선풍기와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프리미엄 펜입니다. 그리고 PC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펜을 원한다면 고증기간이 6년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들이 여러분이 구매해야 할 펜입니다. 펜을 보면 주변에 작은 종이가 붙어있고 그 종이는 운반 시에 확실히 고정되도록 거의 끼어 있습니다. 이런 박스에서 발생하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춤들은 어떤 식으로든 펜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화된 특수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PC 케이스에 나사로 고정하고 펜 브레이크 측면에 긴장이 가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PC가 따뜻해지고 압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펜이 약간 휘거나 구부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펜 성능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레이드 디자인도 이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모양의 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전에 이런 디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중 일부는 이것이 그들의 초기 디자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적인 굽힘입니다. 거기에는 고리 모양, 숟가락 모양 또는 부메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틱스 D30인 이것을 보면 롭트와의 120mm와 매우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쿨러가 장착된 이전 세대 NHT15 펜 쿨링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펜은 롭트와 NHT15젠 이 파워 쿨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둥근 디자인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케이스나 AIO에 사용할 수 있는 사각형 디자인입니다. 이 종이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펜에서는 블레이드의 펜 가장자리와 실제 펜 플레인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틈이 있고 아주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펜을 통과하는 공기압과 공기 흐름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가 들어있는 상자 안에는 여분의 고무 펜 마운트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냥 펜 속도만 낮추는 거예요. 실제로 케이블을 연장하기 위한 연장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장 케이블이 있습니다. Y 스플리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PWM을 두 개로 바꾸지만 실제 펜 속도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소음 어댑터와 상자 안에 있는 나사도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펜의 사양을 살펴보면 롭트가 최고의 성능과 가장 조용한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롭트는 조용함과 낮은 소음 수준에서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이 펜이 최대 1500rpm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흐름은 시간당 155.62박리터입니다. 소음은 24.82이고 점압은 2.56mm의 HU입니다. 실제로 이를 관점에 맞게 살펴보기 위해 일부 경쟁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펜을 살펴보면 특히 라디에이터나 PC 케이스에 사용하고 싶은 140mm 펜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콰이어트의 사일런트 윙즈 프로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기 있는 통계와 통계를 살펴보면 이 펜은 240RPM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 녹두보다 900rpm 더 빠르며 그 결과 소음 수준이 36.8로 엄청나게 높아지고 녹두는 이쪽에서 24.8입니다. 이것은 선형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공기압도 2.56에서 3.64mm/HE로 높아졌지만 소음과 펜 속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녹두에서도 펜 속도를 높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으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가 소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빅콰이어트에는 사일런트 윙즈 4도 있습니다. 프로 버전이 아니라 4이지만 실제로 1900rpm까지 올라가는 고속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녹두보다 빠르죠. 하지만 더 빠른 속도에서도 같은 공기압을 낼 수 없습니다. 2.36과 비교했을 때 2.56입니다. 소음 수준도 29.3으로 24.8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사일런트 윙즈 4와 사일런트 윙즈 프로 4를 나란히 놓으면 두 제품의 펜 디자인은 정확히 같아 보입니다. 윙즈 4에서 프로로 볼 수 있듯이 프레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블레이드를 보면 블레이드 디자인이 정확히 같아 보입니다. 즉 프로 버전은 디자인이나 다른 것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높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녹두와도 속도를 높인다면 실제로 윙즈 프로 4를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RPM인 1909rpm에서 녹두와보다 여전히 더 크고 시끄러우며 녹두와는 실제로 성능 면에서 빅콰이어트를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펜 모두 꽤 비싼 편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제 좀 더 저렴한 버전인 아크틱 P14 맥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개 팩이 있는데 여기서는 60유로입니다. 그리고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매우 저렴한 5개 팩입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의 펜을 원한다면 이 제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적 측면과 실제 성능을 살펴보면 정압이 2.56에 비해 H60은 4.18mm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제 이 펜, 이 아크틱 펜은 2805rpm으로 회전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녹두와가 여기에서 하는 펜 속도의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아크틱 펜의 기술 사양에서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음 측정이 없는데 거기에 넣는 게 부끄러워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보세요. 일부 경쟁 제품에 비해 실제로 꽤 조용합니다. 그들은 그 사양을 거기에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양서에는 능량 소음 사양이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금 위로 스크롤하면 제로 dB 모드나 제로 RPM 모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 필요하지 않다는 내려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냉각할 때 그들은 이것의 실제 소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녹두와보다 훨씬 더 시끄러울 거예요. 정말 특별하고 인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동일한 소음 수준에서 이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은 다른 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지는 않지만 정말 좋아요. 이제 이 전원 공급 장치, 이 전원 공급 장치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마지막 전원 공급 장치가 될 것입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그저 최고의 가성비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최고, 가장 안정적이고 조용한 전원 공급 장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우소울이나 프리우스를 구매하고 있다면 롤즈로이스 웹페이지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슈퍼카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전원 공급 장치 제조업체 중 하나인 시즈닉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냉각 장치 제조업체 중 하나인 녹투아입니다. 이것은 토요타 수프라와 비슷한데 BMW Z5와 같은 구성 요소를 많이 가져와서 그 위에 자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토요타 디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녹투아 전원 공급 장치는 아니지만 두 단어의 장점을 합친 것입니다. BMW에서 엔진을 가져와서 그 위에 자체 자동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TX는 티타늄을 의미하는데 이는 80 플러스 티타늄 에너지 효율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모든 둠과 티슬, ATX 3.1 및 PCIe 5.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높은 전원 공급 장치 등급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선도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해보세요. 12년 보증,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시즈닉으로 가서 M% 쿼드,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M% 쿼드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교체할 거예요. 대단하네요. 누군가가 자신의 제품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아시다시피 이건 고급 제품입니다. 그럼 80 플러스 티타늄 에너지 효율 등급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들은 전원 공급 장치의 모든 전력 부하에서 전력 부하가 10%이든 100%이든 적어도 90%의 효율이라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때로는 95에서 96, 97 정도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사용할 에너지나 힘 따라서 이 전원 공급 장치를 12년 동안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는 가격표를 약간 전당화해줍니다. 아마도요. 알겠어요. 여기에는 설치 안내서와 일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고객님, 이건 실제로 녹차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게 전원 공급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들어간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멋진 작은 패브릭 케이스 안에 있는 실제 끈 로프를 갈색으로 바꾸었습니다. 녹차 브라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맨 위에 아름다운 녹차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원 공급 장치 내부에 녹차 NF-A12X25 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같은 팬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정확히 똑같아요. 안에 있는 120mm 팬이에요. 하지만 그냥 끼우지 않았어요. 녹차는 무언가를 과도하게 설계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그릴 커버는 가능한 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원 공급 장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갈색 커버는 실제로 옆면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프라임 녹차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매우 특별한 전원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건 주전자 리더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큽니다. 이제 제가 알아차린 것은 1200 또는 1300W 이상의 콘센트가 있는 전원 공급 장치는 실제로 약간 다른 전원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콰이어트과 시즈닉 1500 및 1600W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정확히 동일한 전원 콘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잃어버리면 교체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훨씬 두껍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거대한 전원턱이 끄기 버튼과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전력이고 냉각이 필요하지 않으면 원하면 팬이 꺼집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진정한 PCIe Gen 5 커넥터입니다. 케이블 단 최대 600W를 지원할 수 있는 16핀 고전력 커넥터입니다. 따라서 RTX 5090 두 개를 구동하는 PC가 필요하다면 아마도 이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이티브입니다. 변환이 없어서 정말 환상적입니다. 게다가 CPU나 PCIe에 필요한 8핀 케이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 전원으로 GPU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핀 커넥터가 9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PU에는 2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스레드리퍼 플랫폼처럼 최대 4개까지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설정을 실행하고 있다면 4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구매하는 목적이 4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8핀 커넥터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더보드 커넥터 24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6핀 SATA 또는 PCIe 커넥터 6개가 필요한 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원이 필요하다면 정신나간 겁니다. 당신은 일조명좀 한명입니다. 그리고 왜 그 이상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입니다. 테이블도 보고 싶은데 여기서 특별한 일을 했는지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게 뭔가요? 흥미로운 24핀 갓도 커넥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든 측면 90도 갓도 커넥터의 갓도를 맞추고 싶다면요. 공기 흐름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마더보드에 꽂으면 엄청나게 휘어집니다. PC 케이스 내부에서 공기 흐름이 막혀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램과 시스템 내부의 다른 구성 요소로 더 나은 공기 흐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포함하는 건 정말 똑똑한 짓입니다. 이제 이 케이블과 이 케이블의 두께를 살펴보세요. 이건 정말 두껍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촉매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얼마나 두꺼운지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케이블의 기본 또는 일반적인 두께는 제가 볼 수 있는 두께가 약 6.2mm 또는 6.1mm입니다. 아마 6.2 정도일 겁니다. 이 전원 공부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케이블은 실제로 8.35, 8.4mm 두께입니다. 2mm 더 깁니다. 기아의 구리가 1600W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아에게 필요한 모든 케이블에 맞는 케이블 빗이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나사 몇 개와 갈색 시즈닉 녹투아 케이블 스트랩이 달린 금속 녹투아와 시즈닉 패지. 이제 특수 케이블입니다. 좋아요. 이 케이블은 이 전원 공부 장치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여기에 맞춤형 슬리브 케이블을 넣기 위해 여분의 길이를 냈습니다. 그것들은 갈색과 검은색인데 흥미로운 점은 밝은 갈색이 아니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어두운 갈색이라는 점입니다. PC의 색상이 밝은 베이지색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맛을 더해줬습니다. 이제 그들은 600W PCIe 5.0 케이블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4개의 작은 전선. 저는 많은 케이블을 보았고 좀 약간 반tuk되어 이 케이블이 슬리브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케이블이 슬리브 처리되어 있어도 약간 얇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슬리브 처리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시즈닉 전원 공부 장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단점 중 하나는 시즈닉의 PX1600 전원 공부 장치로 빌드했을 때 실제로 여분의 60W USB-C 소형 충전기가 함께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추가 기능입니다. 녹투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제 롤스로이스 문에 우산이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체로 꽤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점은 정말 놀라운 고품질 부품을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녹투아 버전을 확인해보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있고 그들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